비무장지대의 새벽은 모든 소리를 삼켜버렸다. 철책선 너머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단지 차갑지 않았다. 오래된 화약과 녹슨 철, 서로를 겨눈 긴장까지 섞여 살을 스쳤다. 이도현 소령 35은 헬멧 가장자리에 맺힌 서리를 엄지로 훑고 후미의 병사들을 한 번 더 훑쳤다. 눈길은 곧 박서연 중위 28에서 멈췄다. 그녀는 신참 이병의 군장을 단단히 조여주고 말 대신 짧은 고개 끄덕임으로 용기를 건넸다. 속도 유지. 이도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어둠 속을 잇는 로프처럼 대열을 붙들었다. 수색 재진입 직전 신참이 비탈에서 미끄러졌다. 박서연이 먼저 달려가 팔을 걸어 세웠다. 이도현은 자신의 군장을 내려놓고 신참의 군장을 메었다. 경계 유지. 3분 내 재정리. 막삽. 검은 하늘 아래 강민철 대령 45위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매끈한 전투화, 다려진 전투복, 그리고 비웃음 같은 얇은 미소. 이게 수색대냐 소령? 유치원 소풍 끝난 줄 알았어. 그는 부상병을 흘기더니 박서연에게 시선을 꽂았다. 중이, 동정심은 병균이야. 전우를 살리고 싶으면 더 강해져. 짐은 각자 지는 거다. 그날 저녁 연병장에 집합 명령이 떨어졌다. 전대원 완전군장, 야간 전술행군 40km. 비가 내렸다. 비는 곧 장대비가 되었고 어둠은 더 짙어졌다. 이도현은 후미에 붙어 처지는 병사와 나란히 걸었다. 박서연은 뒤에서 군장을 밀어주고 전투꾼을 재정리하며 보조를 맞췄다. 덜컹 계곡을 가로지르는 외나무다리. 불빛은 희미했고 바람은 젖은 철을 긁었다. 한 병사가 휘청이며 무릎을 꿇는 순간 박서연이 몸을 던져 끌어올렸다. 그때 끼익 지휘 차량이 급정지했다. 우비를 털며 내려온 강민철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전우 놀이 끝났나? 그는 박서연의 어깨에서 군장을 거칠게 뜯어냈다. 박서연이 정신 차리십시오, 대령님. 하고 버텼지만 힘은 잔혹했다. 군장이 허공으로 날아올랐다. 곡선. 그리고 어둠 속 낭떠러지. 둔탁한 소리가 아래에서 터졌다. 누군가 입술을 깨물었다. 누군가 눈을 감았다. 누군가 주먹을 폈다 오므렸다. 가볍지? 계속. 강민철이 코웃음을 남기고 차에 올랐다. 다리는 흔들렸고 대열은 묵묵히 움직였다. 그러나 그 밤 부대에 무언가가 부서졌다. 훅 새벽 3시 통신반 뒤 그늘에서 박서연은 낡은 폴더폰을 켰다. 단축 1번. 신호음 2번. 아버지 보고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비는 그쳤다. 대신 습기가 피복 속까지 파고들었다. 부대로 돌아온 병사들은 말이 없었다. 함부로 건드리면 깨져버릴 유리 같은 침묵만 떠다녔다. 박서연은 무기고 구석에 앉아 회수한 K1를 분해 청소 결합했다. 군장은 떨어졌지만 총은 남았다. 손놀림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도현은 문을 닫고 책상 위를 주먹으로 내리쳤다. 소리가 먹먹하게 울렸다. 그는 상관의 명령에 즉각 항의하지 못했다. 군에서 계급은 하늘이고 불복은 낙인이다. 그러나 그는 조용히 수첩을 꺼냈다. 날짜, 시간, 장소, 인명, 증언 한 줄씩 적을 때마다 손끝이 굳어졌다. 증거로 말하자. 그의 결심은 단단했고 조용했다. 부대 공기는 달라졌다. 강민철은 짐승 같은 촉으로 변화를 감지했다. 그는 불시에 내무 검사를 벌이고 관물대 먼지와 전투와 흠집으로 얼차려를 부과했다. 휴가 외박은 비상대기라는 명분으로 묶였다. 공포가 짙어질수록 병사들의 눈빛은 더 차가워졌다. 서로의 시선이 단단히 엮였다. 말 대신 결기가 오갔다. 박서연은 통신반 뒤에서 들었던 아버지의 짧은 답을 떠올렸다. 알았다. 위치 고정. 기다려라. 그 한마디가 밤 공기를 바꿨다. 한편 이도현은 베테랑 상사와 마주 앉았다. 소령님 호랑이 굴입니다. 상사가 담배를 밟으며 말했다. 하지만 시작합시다. 의무대에서 훈련 중 골절로 처리된 병사의 실제 폭행 진술이 수첩에 추가됐다. 다른 소대의 피해 사례도 불렸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 기록이 쌓였다. 다음 날 아침 한 장의 전문이 대대에 떨어졌다. 내일 오전 본부 불시 종합점검. 강민철은 이것을 기회로 읽었다. 전부대 쇼타임이다. 막사 바닥엔 광이 나야 하고 돌은 하얗게 칠해야 했다. 예상 질문지와 모범 답안이 배포됐다. 그러나 이도현은 소대에 말했다. 우리가 보여줄 건 페인트가 아니라 전투준비 태세다. 총기통신 응급지형. 체크리스트가 조용히 돌아갔다. 밤은 길었고 연병장은 비현실적으로 반짝였다. 하얀 돌멩이 줄이 달빛을 받아 유령처럼 섰다. 훅 새벽 땅이 떨리기 시작했다. 포사격이 아니었다. 더 낮고 육중한 누군가 속삭였다. 저건 전차 소리다. 진동이 커졌다. 쇠와 쇠가 맞물려 도는 음색. 숨이 멎는 중압. 정문에서 의전을 준비하던 간부들이 서로의 얼굴을 읽지 못했다. 검은 세단을 기다렸으나 K2 흑표의 포신이 언덕을 넘어왔다. 그 뒤를 K21 장갑차 둘이 따랐다. 궤도가 아스팔트를 갈았다. 밤새 광을 낸 바닥은 암갈색 상처를 남겼다. 정문 병력은 얼어붙었고 강민철의 미소는 사라졌다. 포탑 해치가 열렸다. 어깨에 4개 별이 아침빛을 반사했다. 한태성 대장 55.
그는 포탑 위에서 부대를 내려다보았다. 시선이 지나갈 때마다 장병들의 척추가 저절로 곧아졌다. 자랑스러운 수색대 장병 여러분. 그의 첫마디는 존중이었다. 최전방의 추위, 고단함, 침묵을 알아주는 언어. 병사들의 가슴에 무언가 작은 불이 켜졌다. 그리고 시선이 강민철로 옮겨가자 목소리는 겨울칼처럼 냉각됐다. 나는 여러분을 격려하러 온 것이 아니다. 한태성은 죄목을 나열했다. 훈련 중 사고로 둔갑한 폭행, 부당한 휴가 통제, 조롱과 모욕, 병사들의 탈진을 방관한 명령. 마지막으로 물었다. 대령, 군장의 무게가 얼마인지 아나? 작전과 보직에 따라. 그 군장엔 전우의 생명과 임무와 자존심이 들어있다. 신호는 짧았다. 군사경찰. 검은 헬멧이 달려나왔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는 연병장에 오래 매달려 있던 공포라는 현수막을 찢어내는 소리였다. 그 순간 이도현은 수첩을 더 세게 움켜쥐었다. 이 작은 종이들이 오늘 거대한 톱니를 움직였다. 강민철은 무너졌다. 총장님, 한 번만 그러나 그가 던진 군장은 되돌아오지 않는다. 훅 한태성이 이도현을 불렀다. 소령, 자네 수첩을 잠시 빌릴 수 있겠나? 대대장실. 어제까지 권력의 냄새가 진득하던 방엔 다른 공기가 흘렀다. 회색 머리의 조사실장이 수첩을 넘겼다. 날짜, 시간, 진술, 정황.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눈매가 예리해졌다. 소령, 위험했네. 조사실장이 말했다. 하지만 정의로웠네. 도장을 찍는 소리는 담담했다. 옆방의 소회의실. 한태성은 계급장이 주는 위압을 잠시 내려놓은 표정으로 이도현을 맞았다. 직접 탄 커피를 건네며 낮게 말했다. 왜 전차까지 끌고 왔는지 궁금할 걸세. 이도현은 대답 대신 시선을 내렸다. 보여주기가 필요했네. 권력의 쇼가 아니라 책임의 쇼. 군이 스스로 고칠 수 있음을, 그리고 배신의 말로가 무엇인지 모두의 뇌리에 새겨야 했지. 그는 창밖 연병장을 보았다. 병사들이 작은 그룹으로 모여 웅성거렸다. 환호와 울음, 믿기지 않는 표정. 소령, 계급장은 부하 위에 올라타라고 주어진 게 아니네. 부하 위로 비를 막는 방패가 되라고 주어진 것이지. 이 문장은 이도현의 가슴속 어딘가에 깊이 박혔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날 오후 감찰의 손길이 대대까지 파고들었다. 모범부대라는 장식들은 범죄 현장의 증거로 바뀌었다. 예상 질문지와 모범 답안은 증언 위헌 문서로 사진에 담겼다. 부대에선 작은 변화가 시작됐다. 병사들이 서로에게 묽은 농담을 던지기 시작했고 생활관에서는 한숨 대신 짧은 웃음이 새어나왔다. 밤, 박서연은 막사 뒤편에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 얼굴엔 안도와 공허가 교차했다. 그 모든 폭풍의 정중앙에 자신이 서 있었고 이제 바람이 멎자 오히려 귀가 울렸다. 그때 인사장교가 다가왔다. 박중희, 전출 명령입니다. 본부 최정예 부대. 그녀는 잠깐 숨을 고른 후 짧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훅 떠나는 날 아침 이도현이 새 군장을 들고 나타났다. 중이. 빚진 건 갚는다. 박서연은 새 군장을 받아들며 잠깐 미소 지었다. 소령님, 끝까지 버텨주셔서 감사합니다. 악수는 짧았지만 무거웠다. 말보다 손등의 온도가 오래 남았다. 버스가 먼지를 일으키며 떠나고 부대엔 허전한 바람이 불었다. 그러나 곧 새로운 대대장이 부임했다. 이진우 중령. 온화한 인상, 굳은 눈매. 최고의 지휘관이 되겠다고 약속하진 않겠다. 그의 취임사는 짧고 명료했다. 대신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인격적으로 대하겠다. 우리는 한 팀이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연병장의 공기가 달라졌다. 사람들은 강한 훈련과 가혹행위를 구분하는 리더의 문장을 본능적으로 알아들었다. 훈련은 더 실전적으로 바뀌었다. 혹한 야간 매복 중 한 병사가 동상 직전이 되자 이진우는 즉시 훈련을 멈추고 자신의 차량으로 후송했다. 병사의 몸은 국가의 자산이다. 다음 날 그는 전 대대 앞에서 말했다. 한계를 아는 자가 전투에서 산다. 이 문장들은 대대의 새로운 규율을 심었다. 공포가 사라지자 자발성이 들어찼다. 사람은 누군가의 눈치를 볼 때보다 누군가의 신뢰에 보답하고 싶을 때 더 멀리 간다. 이도현은 그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았다. 수첩을 서랍 깊숙이 넣으며 생각했다. 기록은 칼이 아니라 방패였다. 그의 얼굴에서 순진한 이상주의의 빛은 사라졌지만 대신 깎여 만들어진 단단함이 자리했다. 그는 표창을 받기 위해 본부를 찾았고 복도 끝에서 한태성과 다시 마주쳤다. 잊지 말게. 한태성은 고개만 끄덕였다. 비를 막는 방패. 저녁 생활관엔 오래된 기타가 돌아다녔다. 누군가는 삐걱거리는 코드로 노래를 흉내냈다. 웃음이 번졌다. 훅 며칠 뒤 DMZ 새벽 정찰 명령이 떨어졌다. 여명 전 30분 철책에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았다. 이도현은 무전기의 잡음 속에서 익숙한 심장박동을 들었다. 오늘 우리는 어제로부터 멀어졌다. 동쪽 하늘이 붉어지며 새벽이 올랐다. 철조망에 가시는 서리를 머금고 다이아몬드처럼 빛났다. 풍경은 같았지만 사람들은 달라졌다. 이도현은 최우미에 섰다. 대열이 고르게 호흡하도록 속도를 맞추고 무전으로 간격을 조정했다. 박서연이 했던 그 짧은 고개 끄덕임을 떠올리며 그는 말없이 한 병사의 어깨끈을 조였다.
정찰 포인트에서 바람이 갈라졌다. 이도현 포인트 비주얼 클리어. 통신이 깨끗했다. 6개월 전 같으면 이 시간에 누군가는 이를 악물고 누군가는 속으로 욕을 삼키고 있었을 것이다. 지금은 달랐다. 훈련은 더 힘들었지만 고통의 소유권은 각자의 것이었다. 누가 강요한 벌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한 준비였기 때문이다. 복귀 후 상황실에는 새 체크리스트가 붙었다. 존중 경계 회복 3줄. 이진우의 제안으로 만든 부대 슬로건이었다. 옆에는 작은 사진이 테이프로 붙어 있었다. 전차 해치 위에 서 있던 4개의 별. 그날 연병장의 침묵과 수갑이 잠기던 소리. 누군가 물었다. 쇼였죠? 이도현이 답했다. 응. 책임의 쇼. 오후 우편함에 작은 소포가 도착했다. 발신본부. 수신 이도현. 박서연의 글씨였다. 소령님께. 여기서도 잘 버팁니다. 덕분에. 짧은 문장, 사진 1장. 거친 사격장에서 방탄 헬멧을 쓴 그녀가 엄지를 들어보였다. 이도현은 웃으며 사진을 관물대 안쪽에 붙였다. 스카치 테이프가 조금 구겨졌다. 해질녘 대대는 다음 주 혹한기 종합훈련 계획을 공유받았다. 이도현은 교육안을 수정했다. 중대장, 소대장, 리더십 실습, 장비 임무 자존심의 3중 체크. 강의 노트 맨 위에 한 문장을 적었다. 군장은 무게가 아니다. 약속이다. 밤. 부대는 조용했다. 어둠은 더 이상 두려움의 색이 아니었다. 경계병의 발자국 소리가 규칙적으로 이어졌다. 이도현은 불을 끄고 창밖을 봤다. 저 멀리 북풍이 철책을 두드렸다. 그는 한태성의 말을 다시 떠올렸다. 비를 막는 방패. 그리고 알아차렸다. 방패는 혼자 들면 무겁지만 여럿이 들면 벽이 된다는 것을. 새벽은 내일도 같은 자리에서 시작될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더 멀리 갈 것이다. 출발. 그 한마디에 군화 수십 켤레가 얼어붙은 대지를 박았다. 소리가 새벽을 깨웠다. 누군가의 심장과 박자를 맞추며 DMZ 위로 새로운 시대의 첫걸음이 또렷하게 찍혔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스스로를 사랑하기로 결심한 순간 우리의 삶은 조용히 달라집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의 밤을 덜 외롭게 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당신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우리는 서로의 용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